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낙선자들 충격 당시 상황 터졌으며 몰랐던 그들의 절규, 이래도 한동훈 당 대표의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왜 당대표를 잘 뽑아야 하는 겁니까? 또한 이번 총선 왜 졌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썸머리부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때를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이 4.10 총선이 끝난 이후에 4월 21일 기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소속으로 뛰는 기분이었다. 낙선자들이 밝힌 한동훈 체제 총선 참패 이유. 구원자로 나타난 한동훈 전 위원장 원톱 부작용으로 선거 막판 과부하, 연락 안 된다, 후보들과 소통 부족, 2조 심판, 세심한 메시지 관리 실패. 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두 번째 주말을 맞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참패 책임을 지고 수장은 물러났고 당은 혼란스럽습니다. 중진위원 간담회, 당선자 총회, 초선위원 간담회, 상임 고문 간담회, 낙선자 간담회까지 성토대회는 매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은 여전히 요원하고 지난 총선보다 5석 더 얻었다며 대선은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에 낙선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우리들의 절규를 잊었느냐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직후 사퇴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당에서는 책임론과 정치 신인으로서 할 만큼 했다는 동정론이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 낙선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실책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낙선자들은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톱 지도부 시작은 좋았지만 과부하 걸린 한동훈. 수도권 낙선자 A씨는 한동훈의 원톱 시스템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선대위가 일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했던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낙선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1인 플레이에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 당의 구원자로 등장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높은 관심을 끌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달리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 지지율과 아울러 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국민의힘 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사 결정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당의
거의 모든 메시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통해서만 나갔고 힘을 얻었습니다. 정신없이 선거판이 돌아가는 와중에 대부분의 입장문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혼자 작성한 거로 전해집니다. 한 영남권 낙선자 B씨는 야권에서는 중량급 인사들이 함께 공세를 퍼부었지만 우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당의 입장을 피력할 적극적인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한동훈 위원장 혼자 해야 했고 한동훈 얼굴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라고 이 당시의 상황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변인들이 이 당번제로 위원장의 외부 일정을 동행하고 일부 당직자들의 스피커의 역할로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한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등 거물급 인사들은 본인들의 선거가 녹록지 않아 선거 내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10여 차례 유세 현장을 혼자 뛰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결국 선거운동 마지막 날 탈진을 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권한과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선거를 함께 뛰었어야 했다는 지적들이 그래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자, 전화해도 답 없어. 유세 거부할까 고민도. 소통 못한 한동훈 그리고 국힘 후보들.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는 후보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통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낙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위원장과 소통이 안 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며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수도권 낙선자 C씨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유세를 하러 온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데 전혀 상의하지 못했다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지역 유세를 거부할까 싶었다라고도 이 절망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승민 전 위원을 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하거나 개혁신당과의 전략적 연대에 대한 건의도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비공개 판세 분석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수도권의 낙선자 D씨는 소수의 지도부만 자료를 공유해 후보자들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의 분석을 토대로 약한 지역, 연령대를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 무소속 후보로 뛴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며 당시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좀 더 소통을 열어두고 세밀한 전략을 짰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조 심판, 메시지 실책, 하루 종일 똑같은 연설만 반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이 충격적인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뼈아픈 실책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권을 향해 또다시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오히려 정권 심판 민심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운동권 청산을, 후반부로 가면서는 쓰레기 같은 말 등 거친 언어를 사용했는데 수도권 유권자나 중도층을 포용하는데 오히려 독이 돼 버렸으며 악영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콘텐츠도 부족했습니다. 총선 전날 9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서울 전역을 돌며 15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투표 동료, 금투세 폐지, 서울 경기 재편 등 공약, 김준혁, 이재명 혹은 조국, 양문석 비판, 투표 동료의 구조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민심과 관심도 다르지만 그런 맞춤형 호소와 정책은 없었습니다.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후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인천에 왔을 때도 대부분 선거와 관련이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욕하면 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민생을 위한 내용이 필요했는데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바뀌긴 했지만 빨리 깨닫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고 많은 총선 지선 해봤기 때문에 저는 선거 좀 나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